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AICPA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CPA 공개 설명회는 첫 번째로 AICPA 시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응시주를 선택을 하시고 그에 맞는 수험 스케줄을 진행하시는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파의 AICPA 프로그램 그리고 AICPA 전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ICPA 시험 구조인데요. 이제 2024년부터 시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딱 정해진 4개의 시험 섹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어 섹션이라고 해서 이 섹션은 이제 필수로 보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가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재무회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Auditing and Attestation, 회계 감사 쪽입니다. 그 다음에 Taxation and Regulation 해서 미국 상법, 세법 이렇게 들어가는 섹션입니다. 그 다음에 Discipline 섹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선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코어 섹션에 대한 실무 심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Business Analysis and Reportin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nformation Systems and Controls, 그 다음에 마지막이 Tax Compliance and Planning 이렇게입니다. 디시플린 섹션은 3개 전부를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어 섹션 3개 플러스 디시플린 섹션 하나 이렇게 3 플러스 1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구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의 구성은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대부분 50대 50으로 동일하게 가고요. 디시플린 섹션 중에서 ISC 섹션 이쪽은 멀티플 초이스가 60%,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 40%, 나머지는 50대 50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이 사실상 4시간인데요. 실질적인 시험 시간은 4시간 15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AICPA 시험이 아무래도 이제 문항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시험을 이 덩어리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슬렛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멀티플 초이스는 2개의 테슬렛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은 3개의 테슬렛으로 그렇게 문제들을 나눠서 그렇게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원래 총 4시간인데 세 번째 테슬렛이 끝나면 스탠다드 브레이크라고 해서 15분 동안 시험 시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시험 시간에 좀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땐 각각의 테슬렛이 끝나는 시점에 옵셔널 브레이크를 가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브레이크 15분이 추가가 돼서 총 시험 시간은 4시간 15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ICPA 시험의 특징인데요. 일단은 스코어 레인지는 0점부터 99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패싱 스코어는 7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 유효 기간은 주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보통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요거는 이제 응시하시는 주에 따라서 합격 유효 기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응시하시기 전에 미리 요거를 체크하시고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continuous testing. 그래서 시험이 거의 매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5년 이제 시험 날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 섹션은 거의 매일 컨티뉴어스 테스팅이라서 거의 매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디시플린 섹션, 이 선택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달은 거의 1월 전체, 그 다음에 4월, 6월, 그 다음에 7월, 그리고 10월. 요 나머지 달에는 시험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example인데요. 요거는 AICPA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튜토리얼 앤 샘플 테스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멀티플 초이스고요. 멀티플 초이스는 이렇게 4개의 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전형적인 이제 멀티플 초이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마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커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익스헤비스라고 해서 먼저 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빈칸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선택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제 TBS 퀘스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단어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 팝업이 떠서 팝업에 있는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입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어를 쓸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에 보시면 숫자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쪽은 이제 직접 숫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넣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회계 관련 문제죠. account name, debit, credit 해서 분개하는 문제인데 여기도 보시면 자, 계정 과목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원하시는 계정 과목을 클릭을 하시면 계정 과목이 입력이 되고요. 데빗하고 크레딧은 데빗 크레딧은 뭐 숫자가 들어가는 쪽이니까 이제 아까처럼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게 이제 다큐멘트 리뷰 시뮬레이션이라는 유형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다큐멘트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익스헤비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들 중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돼서 밑줄 쳐진 문장들이 있어요.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맞추시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 문장 끝부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예문들이 뜹니다. 이 예문들 중에서 맞게 설명이 되어 있는 문장을 고르시는 그런 이제 약간 멀티플 초이스가 조금 가미된 그런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로는 사실상 그 서술형 문제는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 그 다음에 단답형 주관식 문제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기 전에 응시주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응시주를 선택을 하시는 목적은 뭐 사실상 본인이 가장 빠르게 또는 편하게 응시를 하실 수 있는 주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 기존의 메인 주가 120학점 이상 학사 학위에 회계 15학점이 있으시면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응시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 이 부분이 갑자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주로 응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회계 학점은 15학점 동일한데 총 이수하신 학점이 150학점 이상이 돼야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회계 15학점을 취득을 하시되 대학교에서 총 졸업학점이 135학점 이상 되셔야 메인주 응시가 가능하시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학점 취득을 더해서 총 이수 학점 150학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자분들이나 이제 그 경영 및 회계 관련 학점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주나 워싱턴주 이런 쪽으로 이제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많은 주에서 응시를 요구하는 응시 요건이고요. 경영 24학점, 회계 24학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학사 학위가 없으신 분들,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몬트 또는 몬타나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버몬트는 보시면 총 이수하신 학점이 120학점 이상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3학년 정도를 마치시거나 또는 3학년의 재학생 중이신 분들 위주로 이제 응시를 하시면 되시고요. 몬타나주 같은 경우는 총 이수 학점에 대한 제한은 없이 경영 24학점, 회계 24학점만 있으시면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단 여기 보시면 회계 24학점에서 어퍼 디비전 레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퍼 디비전 레벨은 대략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3, 4학년 때 이수하게 되는 회계 과목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단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선수 과목이 필요한 과목, 대표적인 과목이라면 이제 중급 회계나 뭐 세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몬타나주는 경영 24학점, 회계 24학점이 있으시면 응시를 하실 수 있는 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응시주 요건에 본인이 이제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이제 영문 성적 증명서를 학원 대표 메일로 보내시거나 또는 직접 지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공부 순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이제 Financial Accounting 쪽이 되겠죠. Accounting Principle부터 Financial Accounting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시고요. Accounting Principle이랑 같이 들으실 수 있는 과목은 US Business Law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과목들은 중급 회계랑 같이 들으시거나 또는 중급 회계를 끝내신 다음에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 재무회계 쪽이 좀 강한 것 같다 하시면 선택시험으로 BAR 섹션을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나는 텍스가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TCFP 쪽, 그 다음에 나는 회계감사랑 IT 쪽이 좀 재밌는 것 같다 하시면 ISC, 이런 식으로 선택 섹션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인분들이 2개 섹션 정도를 준비를 하실 때 일반적인 스케줄입니다. 보통 2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한 과목씩 또는 이제 2과목씩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학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련 과목을 들으실 때 저희 쪽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 수업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건상 오프라인 수업이 참석이 좀 힘드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면서 온라인 학점기관에서 비슷한 과목 위주로 학점 취득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응시요건 충족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과목씩 들으시면 안 되시겠죠.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스케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의 이제 공부 시간이라던가, 뭐 또 회계 전반 지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 공부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본인만의 이제 맞는 스케줄을 따로 잡으셔서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학점 취득이 완료가 되시면 응시 절차를 미리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응시 절차가 보통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이제 응시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요. 응시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evaluation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학위나 학점이 있으신 경우 이제 미국에 있는 해외 학위 학점 인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거기서 먼저 검토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대학교 영문 성적 증명서,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 학점 기관에서 학점 취득을 하신 경우 해당 기관의 영문 성적 증명서, 또는 주에 따라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영문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주관 기관, 뭐 주에 따라서는 그 해당 주의 주 공인회계사회에 직접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험 주관 기관 쪽으로 이제 응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응시 신청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밸류에이션 기관에서 넘어온 레포트를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응시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Eligibility Evalu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본인의 스테이터스가 엘리저블하다, 그러니까 응시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수험표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notice to schedul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수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pproved까지 딱 되시면 notice to schedule 받으시는 데는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나오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 쪽으로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하루 이틀 정도면 수험표를 신청하면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파의 AICPA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이파를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게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워낙 유명하시고, 강의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요 선생님들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수강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유튜브에 각 선생님들의 이제 샘플 동영상 강의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별로 샘플 강의들을 수강을 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수강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 교재인데요. 이제 문제집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커 CPA라는 이제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점유율도 가장 높은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선택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패스마스터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AICPA 시험 자체가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문제풀이 하시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패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실제 시험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제 AICPA 시험이랑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마스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시험장에 가셔서도 상당히 좀 익숙하게 이렇게 시험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 부분인데요. 일단 정규 과정은 이제 오프라인 단과 금액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40만 원짜리가 48시간, 50만 원짜리가 60시간 정도의 강의입니다. 이제 단과 금액은 오프라인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정가의 20% 할인된 금액이 온라인 단과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카운팅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좀 더 있죠.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오프라인 정가의 20% 할인된 금액이 온라인 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하시면서 온라인 복습 동영상도 2년 동안 서비스가 되고요. 총 수업 시간의 300%,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단과는 해당 과목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 3개월 동안 해당 동영상이 오픈이 되고요. 총 수업 시간의 250%, 그러니까 약 2번 반 정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시플린 섹션들은 이제 각 섹션에 따라서 내용이나 공부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BAR 쪽은 아무래도 재무회계 쪽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TCP나 ISC 쪽은 상대적으로 BAR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과 금액은 이제 어떤 섹션을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총 금액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라인 과정 중에 이제 섹션별로 결제를 하시는 올렉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렉처 프로그램은 요 해당 섹션, 시험 섹션에 구성된 정규 과정을 한꺼번에 미리 결제를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섹션을 통으로 오픈을 해서 5개월 동안 오픈이 되고요. 각 과목별로 동일하게 250%씩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는데 패키지는
올 렉처 수업에다가 해당 섹션의 파이널 리뷰 코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섹션에 오픈을 시작을 하시면 7개월 동안 각 과목별 250% 수강이 가능하신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AR 섹션도 올 렉처가 있고요. 디시플린 섹션들 전부 이제 올 렉처 강의가 있습니다. 다만 BAR 섹션은 파이널 리뷰 강의가 별도로 따로 있는데 TCP나 ISC 쪽은 아직 이제 파이널 리뷰 강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파이널 리뷰 강의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아직 이제 미정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이라고 해서요. 이제 미리 전체 과목을 결제를 한 다음에 유효기간 안에 해당 과목들을 하나씩 오픈을 해서 수강을 하시는 선결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반 과정은 일단 3년 종합반이 오프라인 수업은 이제 미리 결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카운팅 프린시플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프라인 수업 과목에 대해서는 15%씩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체를 3년 종합반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 이제 온라인 정가에서 다시 추가 10%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단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3개월씩 오픈이 됐었는데 이제 종합반은 각 과목별로 오픈을 하시면 5개월씩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시플린 섹션을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총 종합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반은 2년 종합반, 1년 종합반, 6개월 종합반 이렇게 또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기존 종합반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세부 과목들별로 하나씩 오픈을 하시면 되시고 오픈하신 과목은 5개월씩 오픈이 되십니다. 그래서 종합반의 유효기간이 줄어들수록 이제 할인율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3년 종합반 또는 2년 종합반을 선택을 하시는 편이고요. 전념자 또는 이제 뭐 한국 회계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쪽을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종합반을 선택을 하시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파이널 리뷰 코스가 별도로 있는데요. 아까 이제 패키지 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파이널 리뷰 과정은 이제 각각의 섹션들별로 총 정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의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섹션들별로 수업 시간이랑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BAR 섹션만 디시플린에서 이제 BAR 섹션만 파이널 리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뷰는 일단 원래 정규 금액은 256만 원인데 정규 과정을 종합반으로 수강하셨던 분들은 65%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BAR을 포함한 전체 파이널 리뷰 종합반은 89만 6천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이널 리뷰는 이제 처음부터 결제를 해서 같이 종합반이랑 같이 결제를 하셔서 올인원 종합반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정규 과정을 어느 정도 들은 다음에 먼저 시험 보실 부분을 이제 파이널 리뷰를 시작을 하실 때 그때 파이널 리뷰 종합반을 결제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인데요. 교재는 일단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제 베커 교재는 베커 문제집 플러스 패스마스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세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섹션별로 한 권씩 있고요. 총 4개 섹션을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시기 때문에 섹션별 20만 원, 총 4개 섹션 해서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가 이론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세부 과목들별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교재고, 이거는 과목당 10,000원에서 40,000원 정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를 합하면 약 280,000원에서 300,000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응시료인데요. 응시료도 이렇게 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첫 번째, evaluation fee. evaluation 최초 시험 때 한 번만 진행을 하면 되죠. 이제 주에 따라서 235불에서 적게는 175불 정도 들어가고요. 또 주에 따라서 이제 evaluation 기간을 줄이는 rush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one day 해서 250불을 추가로 더 내시면 one business day 만에 이제 evaluation이 종료되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뭐 사실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러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pplication fee. 이제 시험 응시 신청하시면서 내시는 비용이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9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examination fee. 수험표를 받기 위해 원하시는 섹션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내시게 되는 비용입니다. 요거는 각 섹션별로 기본적으로 344.80불이고요. 좀 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354.80, 한 10불 정도 더 비싸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주들은 사실 여기까지만 끝내 놓으시면 그냥 계속 344.80불씩 내서 수험표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첫 응시 때 100불 플러스 254불,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때부터는 50불 플러스 254불, 이런 식으로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응시료도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표를 받으신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시험장 예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시험 보실 때는 인터내셔널 피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피는 이것도 각 섹션마다 내시는 거고요. 한 섹션 예약을 하실 때마다 390불을 내신 다음에 한국 시험장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섹션씩 시험 보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344.80 플러스 390불.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가까이 되죠. 한 섹션당 시험 응시료가 100만원 정도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경비는 학원 수강료, 교재비, 그 다음에 응시료 이렇게 다 하시면 약 9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9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AICPA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죠. 비용도 비용이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이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뭐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금융기관, 또 국내 공기업, 사기업, 외국계 기업 이런 쪽들은 이제 AICPA 자격증을 많이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이제 국내외 회계 법인 입사하실 거나, 또는 이제 컨설팅 펌, 그리고 국제 기구들, 이제 AICPA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비영리 회계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이제 국제 기구 쪽이 비영리 단체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AICPA 자격증 소지자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가시거나 아예 이민을 생각을 하신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회계 쪽이 직장을 잡기가 좀 더 수월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AICPA를 공부를 하시는 거죠. 사실상 뭐 저희가 이쪽이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이런 쪽을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오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뭐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까지 해서 기본적인 AICPA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공부를 시작을 하시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응시 요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어느 주로 응시를 하실지, 또 그에 따라서
공부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방문 상담을 하실 때 이제 관련 학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경우 대학교 성적 증명서를 영문으로 뽑으셔서 일단 이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신 다음에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 계신다거나 또는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오시기가 좀 힘드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 아이파 대표 메일을 통해서 먼저 이제 성적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을 첨부를 하셔서 서면으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ICPA 공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